할머니 이거 일부러 숨기신 거 아니에요? 두부를 장바구니 제일 밑에 깔아 놓으셨잖아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시렸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정말 실수예요. 내가 왜 두부를 훔쳐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란이랑 두부, 그리고 고추 좀 사야겠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 행복마트로 향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다행히 다리는 아직 멀쩡했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배달시키기엔 민망한 물건 몇 개뿐이라 직접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냉기가 확 끼쳤습니다. 좋아.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라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천천히 매대를 둘러봤어요. 계란 한 판, 두부 두 모, 풋고추 한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살 것도 없었고 혼자 먹는데 이것만으로도 사흘은 충분했으니까요.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뒤돌아보니 옆 동네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통 안 보이시더라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뭐, 이 나이에 괜찮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 뭐. 에이, 박 선생님은 정정하시잖아요. 저번에 경로당에서 신앙송 하시는 거 들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시던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인. 그래, 나는 한때 시인이었지요. 젊었을 때 신춘문예도 당선되고 시집도 2권 냈었고요. 하지만 그게 다 몇십 년 전 얘긴가. 지금은 그저 동네 경로당에서 가끔 옛날 시나 음조리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지. 이제 난 그냥 장이나 보러 다니는 노인네예요. 김 여사와 잠깐 인사를 나누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젊은 직원이 서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잔뜩이고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왠지 모를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렸습니다. 삐삐삐. 계란 한 판 스캔. 삐삐삐. 풋고추 한 봉지 스캔. 총 5,300원입니다. 나는 지갑을 열어 5,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요.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트 안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녀가 내 장바구니를 가리켰다. 바닥에 두부 2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 두부. 미안해요. 깜빡했네. 나는 얼른 두부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렸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할머니, 이거 일부러 숨기신 거 아니에요? 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부를 장바구니 제일 밑에 깔아 놓으셨잖아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시려던 거 아니에요?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요즘 어르신들 이런 분들 많아요. 깜빡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아가씨, 정말 실수예요. 내가 왜 두부를 훔쳐요? 실수면 장바구니 위에 놓으셨겠죠. 왜 하필 제일 밑에 깔아 놓으셨어요? 안 보이게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부가 장바구니 밑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먼저 담았던 거였어요. 나중에 계란이랑 고추를 위에 얹은 것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진짜 오해예요. 내가 깜빡한 거라니까요. 할머니, 저희도 CCTV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깜빡하신 거면 두부값만 더 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기세요? 우긴다고? 내가 우긴다고? 뒤에 선 젊은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요즘 노인네들 진짜. 옆에 있던 아줌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에휴, 두부값도 아까워서 저러시나? 참, 귀가 멍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도둑. 70평생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는 내가 지금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두부값 1,500원 더 내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이러지 마시고요. 직원은 마치 큰 범죄자를 잡아낸 듯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1,500원을 더 꺼냈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 나는 비닐봉지를 들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진짜 일부러 그런 건가? 글쎄, 요즘 노인들 그런 분들 많대. 에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까지 5분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길이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부두모. 고작 1,500원. 그 돈 때문에 나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펜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를. 마트를 나온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마트에서 만났던 김 여사였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 일.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직원 좀 심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저렇게. 됐습니다.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따라오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두부를 장바구니 제일 밑에 넣으셨어요? 전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데.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요즘 노인분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미안해요. 전 그런 말 믿는 게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겁니까? 이렇게 빨리? 전 집에 가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남은 거리를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번이나 틀렸습니다. 3번째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후,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두부가 굴러나왔습니다. 1,500원짜리 두부. 이 두부 때문에 저는 도둑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나야. 저녁 드셨어요? 아직?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딸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됐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 회사 일 바쁘다며.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진짜 괜찮으니까 밥 먹고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마트에서 도둑 취급받았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딸이 얼마나 창피해할지, 얼마나 속상해할지 뻔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박 선생님, 저 아래층 사는 이영미예요. 아래층 아줌마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혼자 드시기 뭐 하시죠? 이거 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아줌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행복마트 가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도 아까 거기 갔었는데요. 계산대 앞에서 좀 소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마트 알바생이 동네 맘카페에 글 올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노인분이 물건 계산 안 하고 나가려다 걸렸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네. 어머, 선생님이요? 이영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요? 깜빡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부를 장바구니에 담고 깜빡했는데 직원이 일부러 숨겼다고. 에이, 말도 안 돼요. 선생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짜. 제가 맘카페에 해명글 올려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괜찮아요. 이거 방치하면 소문만 더 커져요.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 괜찮으니까. 선생님, 반찬 고맙습니다.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카카오톡 알림이 7개나 와 있었습니다. 경로당 단톡방이었습니다. 최순자 얘들아, 너네 행복마트에서 사지 마라. 직원들 진짜 불친절하대. 정미숙 왜? 무슨 일 있었어? 최순자 아까 어떤 할머니가 물건값 안 내고 나가려다 걸렸대. 근데 직원이 도둑 취급하면서 난리쳤다는 거야. 김영희 애구, 요즘 노인네들 그런 분들 있긴 하더라. 정미숙 그래도 실수일 수도 있잖아. 왜 바로 도둑 취급을 해? 최순자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 우리 동네 분이래. 김영애 설마 우리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일이면 경로당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둑이 아닌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집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 받은 상패였습니다. 그 옆엔 제 시집 2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인 박영숙,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둑 할머니, 그게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두부 한 모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노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혹함에 맞서려면 제게도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경로당 단톡방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최순자야, 나 지금 맘카페 봤는데 대박이다. 그 할머니 사진까지 올라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떨리는 손으로 네이버를 켰습니다. 행복마트 도둑 할머니로 검색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동네 맘카페 게시글이 떴습니다. 제목 행복마트 오늘 황당한 일 목격했어요. 디귿디귿. 글쓴이 마트 알바생.
오늘 계산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물건 계산 안 하고 나가려고 하셔서 제지했어요. 두부를 장바구니 제일 밑에 숨기셨더라고요. 근데 깜빡했다고만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 요즘 어르신들 진짜 조심해야 할 듯요. 사진은 CCTV 캡처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 뒷모습 사진이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저였습니다. 분명히 저였습니다. 댓글이 83개였습니다. 댓글을 키키키. 요즘 노인네들 진짜 답 없음. 댓글이 우리 엄마도 마트에서 일하실 때 이런 거 당한 적 있대. 노인분들이 깜빡한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깜빡하심. 댓글 3 알바생 수고했어요. 진상 손님 상대하느라 힘들었겠다. 댓글 4 근데 얼굴은 왜 안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조심하지. 댓글로 인권 문제 있으니까 얼굴은 모자이크 해야죠. 그래도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알 듯 키읔키읔.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진상이라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경로당 단톡방 알림. 김영희 어머, 이거 우리 동네 맞네? 행복마트잖아. 정미숙 뒷모습인데 누군지 알 수 있어? 최순자 글쎄. 옷 색깔이랑 체형 보면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김영희 누구야? 우리 아는 사람이야? 최순자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 내일 경로당에서 보면 얘기해 줄게. 저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놓치고 깨뜨렸습니다. 아, 바닥에 물과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본 적 없었습니다. 신춘문예에 당선될 때는 동네 자랑이었습니다. 시집 낼 때는 신문에도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둑 할머니, 진상 노인, 조심해야 할 어르신.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시를 쓰던 그 노트였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그래, 나한텐 이게 있었지. 펜촉을 종이에 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자가 하나씩 써졌습니다. 두부 한 모의 값.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노인은 1,500원이 아니라 70년의 존엄을 계산당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깜빡했다는 말은 도둑이라는 낙인으로 찍혔고 젊은 계산원의 눈빛은 나를 사람이 아닌 의심해야 할 물체로 보았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알까? 두부를 숨긴 게 아니라 장바구니 밑에 먼저 담았을 뿐이라는 걸. 너는 알까?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시가 완성됐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반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노트에 적어두고 끝낼까? 아니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켰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몇 년 전에 만들어줬는데 친구가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었습니다. 사진 기능을 눌렀습니다. 시가 적힌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시를 세상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자려고. 엄마,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동네 맘카페에 엄마 사진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알았습니다. 엄마, 오늘 마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지금 집 앞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뭐? 제가 지금 엄마 집 앞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 마트에 항의하고 맘카페 글도 삭제 요청할게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잖아요. 딸이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페이스북에 뭐 올리셨어요? 아, 그건 딸이 화면을 봤습니다.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내 마음을 쓴 거다. 딸이 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 시 엄청 퍼질 거예요. 뭐? 이거 공유할게요. 제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릴게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날 밤, 제 시는 인터넷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시 한 편이 그 마트를, 아니,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아침 7시,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알림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야?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페이스북 알림 257개, 카카오톡 메시지 89개, 문자 메시지 43개. 이게 무슨... 페이스북을 켰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시 게시글, 조회수 12만 7,438, 공유 8,932, 댓글 5,847. 뭐야 이게. 옆에서 자던 딸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무슨 대박? 엄마시오. 지금 난리 났어요. 딸이 자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7위. 두부 한 모의 값. 이게 내 시 제목이잖아. 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가 엄마 시 얘기예요. 트위터에서도 날리고 인스타그램에도 퍼지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일 마이너스 이지연 눈물 났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버스에서 자리 안 비켜준다고 욕먹으시던. 댓글이 마이너스 김민수 이시 쓰신 분이 그 할머니시구나. 마트 알바생 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댓글 3 마이너스 박서연 행복마트 완전 최악이네요. 불매운동 해야 할 듯. 댓글 4 마이너스 정우진 시인이셨구나. 이 정도 글솜씨면 진짜 작가님이신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댓글로 마이너스 최유리 우리 할머니도 마트에서 비슷한 일 겪으셨어요. 요즘 젊은 직원들 노인 차별 너무 심함.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 823 강민지행 복마트 매니저, 저희 마트 직원입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보고 드렸고 해당 알바생은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할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가능하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마트에서 사과한대요. 딸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알바생을 해고했다고? 네, 당연하죠.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애도 그냥 일하던 건데. 엄마, 왜 그 애를 감싸요? 감싸는 게 아니다. 그 애도 젊은 애잖니. 해고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숙 선생님 되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CBS 라디오 세상을 바꾸는 시간 PD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시를 봤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오늘 저녁 9시 생방송인데 전화 인터뷰로 10분 정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인데요. 선생님 시가 지금 대한민국을 울리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MBC였습니다. 그 다음엔 JTBC, 그 다음엔 한겨레 신문. 엄마, 방송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행복마트 사장 김철수입니다. 문을 열자 50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들어오시죠. 사장은 거실로 들어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인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설령 시인이 아니시더라도 그런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트 평생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위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시는 노인을, 아니 어떤 손님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이 나간 후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위자료 받으시지 그래요. 그런 돈 받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돈은 존중을 살 수 없어.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오후 2시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순자 씨였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이었어요? 그 시 쓰신 분이. 네. 어머, 우리가 몰랐네요.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미안해요, 정말. 우리가 단톡방에서 함부로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경로당 오시면 다들 사과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신앙송해 하고 싶대요. 다들 선생님 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또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 2847 이수진 전 시인협회 회장 박영숙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신춘문예 심사위원이었던 이수진입니다. 선생님의 재능이 이렇게 다시 꽃피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제가 25살 때 제 시를 당선시켜 주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선생님 기억합니다.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뉴스 나와요. 엄마 시 뉴스에 나와요.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마트에서 노인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인 박영숙 씨는 시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시로 써서 SNS에 올렸고 이 시는 현재 10만 명 이상이 공유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도
딸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의 시는 노인 차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존중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모든 분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의 영웅.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졌어요. 최순자 씨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단톡방에서 함부로 됐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나저나 선생님 들었어요? 행복마트 요즘 난리래요. 무슨 난리요? 김영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대요. 완전히 텅텅 빈대요. 저도 어제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직원들만 멍하니 서 있고. 정미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불매운동하고 있대요. 행복마트 가지 말자 캠페인이라나 뭐라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매운동이요? 네, 당연하죠. 그렇게 노인 차별하는 마트는 망해야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행복마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가 가득했을 시간인데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계산대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원 2명이 무료하게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구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이너스 행복마트 1동.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돌아보니 행복마트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까칠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사장님,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사장은 커피를 주문하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트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3일 동안 매출이 85%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손님이 12명이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납품업체들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왜요? 이미지 훼손이래요. 노인 차별 마트라는 이미지가 붙으면 자기네 회사도 욕먹는데요.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일 납품하던 업체, 빵 납품하던 업체, 우유 납품하던 업체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임대료 올린대요. 이미지 안 좋으니까 나가라는 소리죠. 사장님, 선생님,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제 직원이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직원 12명도 먹고 살아야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SNS에 용서한다는 글 하나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제발입니다. 전 이 마트가 전부입니다. 1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빚내서 인수한 마트입니다. 이대로 망하면 전 정말.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행복마트, 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 폐업 위기, 노인 차별 논란 마트, 협력업체 줄줄이 계약 해지. 시민단체 노인 차별 마트는 사라져야 성명 발표. 댓글을 읽었습니다. 댓글일 당연히 망해야지. 노인 차별하는 곳은 없어져야 함. 댓글이 사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과하네. 댓글 3 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임. 박영숙 할머니 마음 생각해봐. 댓글사 근데 직원들은 뭔 죄야. 알바생 1명 잘못인데 마트 전체가 망하네. 댓글로 알바생 1명? 그건 시스템 문제임. 그런 직원을 만든 게 마트 책임이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던 걸까? 저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트를 망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봤다. 대박이죠? 마트가 망한대요. 그래. 왜요? 기분 안 좋으세요? 기분이 좋아야 하나? 당연하죠.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마, 왜 또 그래요? 그 사람들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 걱정이나 하세요. 그래도 엄마는 너무 착해요. 엄마가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마트는 망해도 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0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행복마트, 이번 달 말 폐업 공지. 경영 악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기사를 읽었습니다. 행복마트 김철수 사장은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의 불매운동과 협력업체 이탈로 인해 더 이상 마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달 말 폐업을 선언했다. 김 사장은 15년간 지역 주민과 함께해온 마트를 이런 식으로 접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기사 및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이 잘 됐네요. 노인 차별하더니 결국 망했네. 댓글이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댓글 3 박영숙 할머니 씨 한편이 마트를 무너뜨렸네 디귿디귿디귿. 댓글 4 근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직원들 다 실업자 되는 건데. 댓글로 박영숙 할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이 상황을.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시 한편이 마트를 무너뜨렸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행복마트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 이정훈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네, 저는 그날 없었습니다. 알바생이 선생님께 그렇게 한 것도 몰랐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 동료들도 다 실업자가 됩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데 이제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흐느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닌 건 압니다. 근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어젯밤에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안하다. 핸드폰 꺼놨었어. 엄마, 뉴스 봤어요? 마트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 왜 목소리가 그래요? 혹시 또 마음 약해지신 거 아니죠? 그게, 엄마가 당한 걸 잊으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잊지 않았어. 근데 어젯밤에 마트 직원한테 전화가 왔었어. 뭐라고요? 중학생 아들 있는 아빠였어. 일자리 잃는다고. 울면서, 엄마, 그거 사기예요. 동정심 유발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진짜 같았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트가 망하는 건 자업자득이에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최순자 씨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경로당 오실 거죠? 글쎄요. 왜요? 오늘 선생님 환영회 하기로 했잖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최 여사, 나 요즘 마음이 안 좋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마트가 망한다잖아요. 어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 직원들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데. 최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착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선생님, 오늘 꼭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20명 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최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순자 씨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뭐요? 백화점에서요. 화장품 샘플 받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쓰셔도 소용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뭘 발라도 똑같아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김영애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여고생이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왜 맨날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드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정미숙 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요. 인터넷 뱅킹 하려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한숨 쉬면서 할머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창구 이용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 최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트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진심을 써야 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저는 시인 박영숙입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제 억울함을 담은 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행복마트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펜을 멈췄습니다. 이 다음을 어떻게 써야 할까? 용서한다고 써야 할까? 아니면 마트가 망해도 싸다고 써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박스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주문했나? 박스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수백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편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께. 저는 대전에 사는 65세 주부입니다. 선생님 시를 읽고 너무 울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마트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올림.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사는 72세 할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글 써주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철수 올림. 편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부산, 광주, 인천, 제주.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감사와 응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시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구나.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마트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인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존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트는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인 박영숙.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일 선생님. 눈물 납니다. 댓글이 이게 진짜 어른의 자세다. 댓글 3 용서하시다니. 선생님 대단하세요. 하지만 댓글 4 아니 왜 용서해요? 마트는 망해야죠. 댓글 5 실망이에요.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요? 댓글 6 마트 측에서 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래요? 댓글이 둘로 갈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용서와 분노.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옳고 그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곳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행복마트 사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글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는 번복할 수 없대요. 우리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글 한편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는구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9시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행복마트로 가보세요. 왜?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힘들어요. 일단 가보세요. 빨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트 앞 주차장에 수백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복마트를 살립시다.
박영숙 시인의 진심을 지킵시다. 노인도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마트를 살리겠습니다. 경찰차 2대가 와 있었고 방송국 취재진도 3팀이나 있었습니다. 저기 박영숙 선생님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최순자 씨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최 여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마트를 살리려고요. 네. 경로당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김영애 씨, 정미숙 씨, 그리고 낯선 노인분들도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SNS로 모였어요. 전국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편지 보고 감동받아서요. 마트도 살리고 선생님 뜻도 이루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 할머니도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YTN 기자입니다. 박영숙 선생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1200명의 노인분들이 모였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트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존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마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최순자 씨가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이 마트에서 장을 봅시다. 좋습니다. 찬성. 우리가 살립시다. 노인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마트 사장이 문 앞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문 여세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노인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계산대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두부를 집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좋아요. 10개 주세요. 10개요? 네, 친구들 나눠줄 거예요. 계산대 앞에 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힘내요.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계산하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다시는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선생님, SBS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동입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JTBC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노인도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실버라이프 재단 이사장 정민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실버라이프 재단이요?
노인 복지를 위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행복마트를 우리 재단에서 인수하고 싶습니다. 네. 노인 친화마트로 만들겠습니다. 노인 할인, 배달 서비스, 그리고 노인 직원 우선 채용까지요.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인수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김철수 사장님.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박영숙 선생님을 명예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요? 네, 선생님이 이 운동의 상징이십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전국의 노인 친화마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정민호 이사장이 또 명함을 건네고 갔습니다.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뉴스 봤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영숙 시인, 2위 행복마트 노인운동, 3위 실버라이프 재단.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딸이 SNS를 보여줬습니다. 해시태그 행복마트 살리기 해시태그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댓글이 이게 진짜 어른들의 힘이다. 존경합니다. 댓글이 박영숙 할머니 진짜 멋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하시다니. 댓글 3노인 친화마트라니 완전 좋은 아이디어. 댓글사 우리 동네에도 만들어주세요. 댓글로 이 할머니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난리남 키읔키읔키읔. 그날 저녁 행복마트 매출은 평소의 300%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엔 출판사 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시집 내시겠습니까? 40년 만에 저는 다시 시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노인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이게 제 새로운 시의 첫 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국을, 아니 사회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 6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서점 사인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숙 시인 신작 시집 두부 한 모의 갑 출간 기념 사인회. 제 앞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인 부탁드립니다. 젊은 여자가 시집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지영이요. 선생님 시 읽고 우리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사인을 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요즘 실버라이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완전 좋아하셔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행복마트는 실버라이프 마트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15개 지점으로 확장됐습니다. 모든 지점은 노인 친화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큰 글씨 가격표, 무료 배달 서비스, 그리고 노인 직원 우선 채용까지. 제 시집은 출간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딸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인회 힘드셨죠?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다. 그나저나 엄마 내일 KBS 아침마당 출연하시죠? 응, 아침 7시에 나가야 해. 대단해요, 우리 엄마. 이제 완전 유명인이네요. 유명인은 무슨.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 이상한 전화 왔었어요. 무슨 전화?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엄마 주소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급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누군데? 이름은 안 밝히고 꼭 만나 뵙고 싶다고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이 시간에 누구지? 딸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젊은 여자인데요. 혹시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가? 내가 볼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문 앞에 25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눈빛. 저는 알았습니다. 너, 혹시, 네, 저 그날, 행복마트에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를 도둑이라고 했던 딸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너 그때 그 알바생이야?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돌아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잠깐.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괜찮아. 들어오라고 했어.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돼요? 아니에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바 3개를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셔서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도 휴학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잠은 4시간밖에 못 잤고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도 너무 피곤했어요. 전날 밤샘 알바하고 바로 마트에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했어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위자료는 아니고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에요. 200만 원. 필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너 써. 하지만 넌 지금 뭐하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트는 그날 이후로 해고됐고 학교는 아직 휴학 중이에요. 복학할 돈이 없어서 저는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앙상한 얼굴, 지친 눈빛, 손등에 난 상처들.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네, 밥 먹고 다니냐고. 아, 네. 편의점에서 폐기 도시락. 엄마,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애가 엄마한테 뭘 했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조용히 해.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김미래요. 미래? 네. 부모님이 미래가 밝으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래가 밝으라고 지은 이름인데 정작 이 아이의 현재는 너무 어둡습니다. 미래야. 네. 너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받았어. 네. 사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너 쓰고 학교 복학해. 선생님.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전화해봐. 실버라이프 재단이야. 내가 명예이사로 있거든. 장학금 신청해. 장학금이요? 응. 어려운 청년들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여자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 시집 내려고 3년 동안 알바 6개 뛰었지. 그때 나도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피곤하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야, 내가 나쁜 애가 아니란 거 알아.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지. 선생님, 여자가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딸아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야, 네. 다음엔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마. 도움 요청해. 세상엔 내 편 되어줄 사람들이 있어. 네. 명심할게요. 여자가 일어나 또 한 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진짜, 너무 착해요. 저 애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데.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하는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만 나뉘지 않아. 그 사이엔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 그날 밤, 저는 또 시를 썼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그날 나를 도둑이라 불렀던 25살 소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 힘들었을 뿐. 그리고 나는 안다. 힘든 사람이 때론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용서한다. 그녀를, 그리고 나 자신을. 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개월 후 김미래양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장학금 받았어요. 다음 학기 복학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미래가 진짜 밝아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국 실버라이프 마트 20번째 지점이 오픈했습니다. 오픈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 저는 도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두부 한모 때문에 도둑이 됐죠.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힘이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압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시 한 편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 시를 통해 목소리를 낸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행복마트, 아니 실버라이프 마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입구에 커다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존중받는 곳입니다. 박영숙 시인의 말씀.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변화, 분노가 아니라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받지 않는 세상.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을 때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70이 아니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시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그날 밤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두부 한모로 시작된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